자, 그러면 제대로 된 글러브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에스페스 등급에 대해서 잠깐 알고 넘어갈게요. 에스페스 글러브는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1등급이 스페셜 시리즈라고 해서 바로 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노스 유러피안 킵 가죽을 사용한 제품인데요. 가격은 40만원, 41만원, 그러니까 40만원 정도 해요. 생후 6개월 미만의 노스 유러피안 킵 북유럽산 송아지 가죽을 일본에서 가공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제조가 되고요. 끈피는 적실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끈피입니다. 왜냐하면 끈피가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얇아요. 얇은데 이게 얇고 이러고 딱딱하면 이게 조금만 구부려도 부러지거든요. 부러지거나 아니면 갈라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끈피 굉장히 튼튼하고요. 게다가 외야 같은 경우에는 이 떨어지는 공을 잡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끊어지면 좀 큰일이 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굉장히 끈피 튼튼하고 가죽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임팩티브 시리즈라고 해서 최상급의 스티어이드 가죽을 사용을 하고요. 가격대는 20만원 후반 정도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은 레귤러 시리즈라고 해서 가격대는 20만원대 초반 21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번외로 레플리카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축구복 보면은 어센틱이라고 해서 선수가 직접 입는 옷이 있고 이제 그건 꼭 가격이 비싸니까 원단을 한 등급 내리고 최대한 선수들이 입는 옷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레플리카라는 제품으로 해서 좀 어센틱보다는 싸게 내놓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조수행 선수 모델이 41만원인데 이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이런 모델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똑같이 유지를 하고 대신에 가죽을 1등급에서 쓰는 노스 유러피안 킵이 아니라 3등급 레귤러 시리즈에서 쓰는 스티아이드 가죽을 채용을 해서 1등급하고 겉으로 봐서는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제품이 레플리카 제품입니다. 아마 조생 선수 제품도 레플리카 제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로 아마 품절일 거예요. 이 제품이 인기가 되게 좋아서요. 그러면 이 글러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글러브는 13인치 외야 모델이에요. 뭐 당연히 조생 선수가 포지션이 외야니까 당연히 외야 모델이겠죠. 13인치 길죠. 근데 이 글러브를 뭐 가죽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논하기 전에 제가 이 글러브 보고 진짜 감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글러브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시는 분들 뭐 블로그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잘 얘기를 안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글러브를 얘기를 할 때 가죽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솔직히 1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걸로 공을 못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사실 실용적인 면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밸런스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외야는 내야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야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상당히 덜 중요하죠. 이 외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게 배분이 여기 이쪽으로 가 있으면 이게 처음 했을 때는 모르는데 계속 이닝을 거듭해 갈수록 이게 처지는 거죠. 무거워져서. 이 외야는 달려가면서 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 스냅 하면서 여기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무거우면 어떻게 됐어요?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가볍게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무겁게 해야지 외야 글러브가 굉장히 좋은 글러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글러브가 그래요. 지금 보시면 컨트롤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가볍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완전 가벼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렇게 공을 잡게 되면 여기가 가벼워지면 여기가 이렇게 공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너무 무게가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벼워요. 그리고 저는 외야 글러브가 또 필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요 뼈대, 요 코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이 이제 볼집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흐물거리고 약해지고 특히 이렇게 휘면 안 돼요. 휘면 공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주면서 딱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질감이 딱딱하긴 딱딱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 딱딱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내구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야 글러브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밸런스 부분은 정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제가 주고 싶고요. 무게는 660g입니다. 제가 밸런스 얘기를 먼저 해버렸는데 이 무게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근데 무게보다 밸런스가 더 중요해요. 무게 660g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밸런스가 돼 있으면 글러브 컨트롤이 쉽고요. 만약에 무게가 600g, 굉장히 가볍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쪽으로 배분이 돼 있으면 무거운 거예요. 뭐 요런 코어라든가 여기에다가 좀 무게 있는 거를 집어넣고 보강하게 되면 이쪽으로 무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몇 그램 차이인데도 이게 처져요. 그래서 이게 그냥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글러브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되게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산 글러브라서 그게 가능한 건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글러브를 볼 때마다. 예, 그리고 가죽은 노스 유러피안 킵인데 솔직히 타사의 노스 유러피안 킵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가공 처리를 좀 다르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제가 구매했던 이 제품이나 가죽 품질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가죽이 안정적으로 수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똑같은 QC가 나온다는 거, 예, 그 점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외화 모델답게 지금 끈피는 조금 길게 해놨어요. 이제 이거를 늘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공이 이쪽으로 혹시 빠질 거를 우려를 해서인지, 예, 끈으로 더 보강을 해놨죠. 외화 모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보강을 해놓긴 하는데요. 특이한 건 보통은 끈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서 끈을 이렇게 마무리 처리하는데 여기에 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물랩인데 약간 좀 변형된 패턴이에요. 이 T웹이라고들 얘기도 하시는데 변형된 패턴인데 촘촘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웰팅이라고 그러죠. 웰팅은 보통 싱글 웰팅 한 줄짜리를 많이들 쓰시는데 두 줄,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변형 듀얼 웰팅을 쓰셨고요. 디자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화려해 보이죠. 그리고 이 듀얼 웰팅을 쓰게 되면 가죽이 좀 처지는 게 방지가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하나로 갈라서 두 개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게 가죽이 덜 늘어나게 하겠죠. 그리고 안감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등에 있는 요 양모는 천연 양모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 뭐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아이씨 뭐 깔 데 없나, 좀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할 게 없나 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예.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요 좀 끈피가 약간 좀 흰색이라 때가 탄다는 거? 예. 예, 뭐 그런 정도? 그거 말고는 솔직히 마감 처리도 너무 괜찮고요. 끈피가 이제 요런 부분 끝에는 약간 이렇게 올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뭐 흠이라면 흠인데 이것까지 흠으로 잡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이 드는 거는 이 파이핑이라고 하는데요. 요 입수부 쪽 이게 지금 이게 인조 가죽인지 천연 가죽 40만 원짜리인데 천연 가죽 쓰셨겠죠. 이제 이 부분이 근데 이제 금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오래 쓰면 이쪽이 좀 색깔이 벗겨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예. 근데 뭐 이거 말고 색깔 있는 글러브들은 뭐 비슷한 처지니까요. 예, 참 단점을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일단 이거를 껴보고 착수감에 굉장히 놀랐고요. 이게 외화는 211로 잡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211도 굉장히 편하고 그냥 1111로 그냥 부드럽게 그냥 바로 들어가요. 그냥 착 달라붙고요. 입수보드 보시면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여서 한국 사람에 맞게 이렇게 연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입수부가 딱 맞아요. 예, 한국 사람 손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딱 맞고요. 다시 꼈는데 밸런스 너무 좋아요. 예, 이게 탁 잡는 이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좀 길각을 좀 드려야겠지만, 예, 소리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가죽이 이쪽은 이제 좀 두껍게 해놓으셔가지고 공이 빠지지 않은가 동시에 혹시나 이제 공을 이쪽으로 잡더라도 충격이 덜하게 하셨고, 지금 제가 주먹으로 치고 있는데요. 그 손바닥 쪽 가죽이 좀 두꺼운 게 느껴져요. 많이 두꺼운 건 아닌데 이 정도면 공을 잡아도 그렇게 손바닥이 많이 아프진 않겠다. 손바닥이 안 아픈 글러브는 없잖아요. 많이 아프진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깔 게 없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그 바뀐 디자인,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받아서 리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디자인도 이제 요 기존의 에스페스 디자인보다는 예, 훨씬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폭격기 같은 느낌인데 어떤 분은 이걸 트로피 같다고 그러시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날개가 큰 새 같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상이 많이 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디자인은 일본에 있는 디자이너 분이 하셨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등급 제품은 각사에서 정말 최고의 가죽과 최고의 부자재를 쓰기 때문에 가격대가 3, 40만 원대 포진이 많이 돼 있어요. 일본 브랜드라든가 이런 브랜드는 가격이 훨씬 더 비싸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글러브를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글러브에 대해서 이게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최고 등급이지만 진짜 1등급에 걸맞는, 예, 그 정도의 품질과 이런 노하우가 글러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41만원, 예, 싼 가격은 아니죠. 근데 그 가격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에스페스 스페셜 시리즈 글러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이 글러브는 대표님한테 허락을 받고 길각을 잡기로 했어요. 그래서 길각을 잡아서 개인적인 총평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